권정달은 1936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안동 토박이로 안동중학교와 안동고등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교합니다. 육사 15기 동기로는 전두환의 동서였던 김상구와 훗날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게 되는 이진삼이 있습니다. 권정달의 군생활은 폭풍의 연속이었는데 중대장 시절에는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을 겪었습니다. 권정달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5.16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중대장을 하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부대 대대장들이 혁명한다며 사라진 일도 있었다. 이처럼 내 인생은 항상 큰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리고 권정달은 육사 졸업 후 주로 방첩 및 보안부대에서 근무하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는 부산 보안부대장으로 부마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권정달은 보안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인맥을 쌓았고 그 중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권정달이 하나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보안부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권정달은 전두환의 하나회 측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권정달은 하나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보안사령부에 있으면서 하나회 회원들을 도와주는 정도였지 깊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주축으로 하나회 회원들이 정승화 장군을 연행하는 작전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그리고 보안부대에서 근무한 권정달은 신군부에 의해 강제 연행된 정승화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승화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함께 11.6 사태 현장에 있었다. 이후에는 계엄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안사령부에서 조사는 해야 되는데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임의로 진술서를 요구했지만 정 장군이 받아주지 않았고 검찰도 난감해했다. 어쨌든 한 번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계엄사령관이다 보니 최규하 전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회가 주축이 되어 정승화 장군을 연행한 것이 최규하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것보다 앞서 이뤄졌다. 이 사건이 결국 훗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이후 권정달은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되어 신군부의 실세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보기에 권정달이 정보를 잘 다루어 계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권정달은 제5공화국 탄생에 있어 정권의 설계자로 불릴 만큼 신군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권정달은 1980년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오공의 실력자였습니다. 먼저 1980년 보안사 정보처장 시절에는 언론 통폐합과 기자 강제해직에 관여합니다. 권정달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계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언론 통폐합을 주장하지는 않았고 주요 보고서를 받아보는 정도로 관망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초기 기획안에는 MBC 문화방송을 없애기로 되어 있었고 KBS의 한국방송을 3개의 채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문은 조간 2개와 석간 3개, 지방지는 1도 1사, 그리고 TBC 동양방송은 없애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정달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난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으로 언론 통폐합에 대해선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공부하기에 급급했다. 언론 통폐합이 밑그림은 허문도와 이상재가 주도했다. 난 바빠 죽겠는데 허문도와 이상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조르는 통에 앞에 나섰다. 이때 권정달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온 사방에 다 개혁한다고 해놓고 언론까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처럼 전두환 대통령은 초기 방안을 거절했는데 언론은 개혁해야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의중이었죠. 결국 MBC는 살리고 KBS는 2개의 채널로 하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살려서 조간 3개, 석간 3개로 해서 6대 1간지로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권정달은 언론 통폐합을 주도한 허문도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으로 일본 공보관으로 가 있던 허문도 씨가 전두환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들어왔다. 허문도 씨는 머리가 명석하면서도 좀 과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 통폐합을 주장했다. 그리고 권정달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불러온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당시 권정달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국 수습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예산,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 방안의 초안을 완성하게 되었고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이를 전두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권정달은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1등 공신입니다. 이에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당시 민정당 당무의 모든 길은 권정달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11대 공천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1대 공천은 권정달이 다 해먹었다. 그래서 군 선배 장군들이 군복을 벗자마자 그에게 달려와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예편 신고를 했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권정달의 경우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경상북도 안동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권정달의 지역구 곳곳에는 차기 대통령 권정달이라는 현수막이 걸릴 만큼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조선 안동 권시 세도 이후 처음으로 큰 인물이 났다는 이야기가 지역구에 나돌기도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권정달 의원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1982년 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모았는데 이때 권정달의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장영자 밑에서 문제의 어음을 끊어주는 사람이 안동고등학교 출신으로 권정달과는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실세였던 권정달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권정달이 장영자 사건과 관계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해 권정달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도 물러납니다. 권정달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장영자를 대면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오공 정권에 몸담고 있다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유명세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장영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겨추 사건으로 중앙대 1학년 재학 중이던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정달 의원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노태우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권정달은 민정당 공천을 받고 안동에 출마합니다. 이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노태우 위원장이 권정달의 선거를 돕기 위해 안동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당시 권정달은 급한 볼 일을 보느라 노태우 위원장은 밖에서 30분간 기다리게 됩니다. 이를 옆에서 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합니다. 노태우 위원장이 안동에 갔는데 권정달 의원이 노 위원장을 밖에다 30분 세워놓고 기다리게 했다. 이후 권정달과 노태우의 오해는 점차 커졌고 권정달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태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때 노태우에게 안동에 오셨을 때 서운하게 생각하셨느냐고 물었더니 노태우는 좀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정달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악수를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권정달 의원은 노태우 위원장의 역량을 낮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공화국 말기에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 노태우를 후계로 세우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를 건네들은 노태우는 격노했고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고 권정달이 대통령 선거를 적극 도우면서 선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8년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의 앙금을 잊지 않고 있었고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정달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권정달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고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권정달은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14대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막판에 뜻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권정달이 총선 출마를 포기한 배경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권정달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지내다가 돌아왔다. 망명 아닌 망명이었던 셈이었다. 이후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또 가로막았다. 이 일로 국정원 직원들의 미행과 감시까지 받았다. 국정원 간부가 내게 찾아와 감시하라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 결국 권정달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고 1993년 다시 돌아와 15대 국회의원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도영심 의원과 재혼하며 화제를 일으킵니다. 도영심의 부친은 60년대 현금 부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유한 현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현금으로만 따지면 전국 세 번째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도영심은 딸만 5인 집안에서 막내딸로 자랐고 1966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콘트라코스타 대학교와 위스콘신 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합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도영심은 주한 미국 대사관의 소개로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화려한 영어 실력을 미천 삼아 백두진 국회의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해외 홍보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래혁 국회의장의 의전 담당 보좌역으로 일하면서 정치 인맥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도영심이 일을 잘한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녀는 정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1988년 13대 국회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도 의원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까지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대통령과도 깊은 친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최고위원 시절 도영심 의원이 통역과 의전을 전담하며 인연을 맺었었죠. 그리고 1993년 도영심 의원은 권정달 의원과 재혼하며 정치권에 큰 화제를 부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가정불화로 지난해 부인, 남편과 각각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권정달의 전 부인은 책을 출간하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전직 남녀 국회의원의 스캔들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맞았다. 그리고 도영심 의원은 권정달 의원과 결혼 이후 자신의 정치적 예망을 단념하고 남편의 정치적 뒷바라지에 전념합니다. 1999년 도영심 의원은 남편 권정달의 지역구 안동을 위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을 성사시켰습니다. 도 의원이 집요하게 영국 대사관을 설득하면서 후보지에 있던 전주와 부산을 제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영심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드래곤 레이디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업무를 무섭게 밀어붙이는 때처 영국 총리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도영심이 첫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이 이재영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이재영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대부터 서울 강동을에 3번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재영의 부인은 5세 연상의 방송인 박정숙입니다. 박정숙은 1993년 대전 엑스포 홍보사절로 데뷔했고 SBS 교양 프로그램 출발 모닝와이드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아침 프로그램, 토크쇼 등의 MC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세계개발원 조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재영 의원이 박정숙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는데 도영심 의원은 박정숙이 연상이었지만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권정달은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권정달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부당한 집권 과정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권정달이 입을 열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대목이 많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전두환을 꼼짝없이 올가맬 진술을 내놓은 것이었죠. 권정달은 검찰 신문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바지 처장이었을 뿐이고 사실상 이를 실천한 사람들은 당시 실세였던 육사 후배들과 선배들이었다. 이에 전두환 측으로부터는 배신자라며 비난을 받았고 김영삼 정권으로부터는 결정적인 제보자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권정달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우공의 핵심들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권정달은 증언석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수습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6개 방안을 만들었다. 5월 4일을 전후에 우공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 시국 수습 방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 시국 수습 방안이 결과적으로 신군부가 전국을 장악하고 집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정달의 증언이 끝나자 허평등 우공의 핵심 인사들은 권정달의 배신 행위에 분개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82년 민정당 사무총장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보안사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주도한 증인은 증인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처럼 예상관과 동료들의 비난이 집중되자 권정달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괴롭지만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권정달의 진술은 신군부를 유죄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판결문에는 권정달의 진술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권정달 역시 신군부의 집권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우공 핵심 인사들 중 유일하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씨가 정부에 협조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둔 권정달을 배려하여 검찰청사가 아닌 호텔에서 조사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권정달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에는 정부 고위층과 치밀한 물밑 교섭이 진행되어 왔다는 소문이 존재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권정달 씨는 정부 정치에는 귀신이다. 그는 이미 총선 전부터 여권 핵심부와 고도의 밀약을 한 것으로 안다. 5공화국의 핵심 인물 또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권정달 씨는 우리와 같이 구속됐어야 할 사람이다. 권정달은 YS 정권 하에서 정치적 복귀를 노리고 있었고 YS 쪽과 상당히 가까웠다. 정권이 살려줄 테니 협조하라며 배신자를 만들었다. 권정달이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기소하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권정달 씨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도와준 것이다. 그러나 권정달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도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수없이 조사를 받았다. 내가 하나회 회원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했겠지만 하나회 회원이 아니었다. 이런 점이 참작돼 검찰 조사에서 구속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전두환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권정달을 손봐야 한다고 이를 갈았지만 권정달은 오히려 태연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공판으로 뒤숭숭하던 시기 권정달은 이렇게 말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 근교로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권정달은 도대체 왜 5공의 핵심 인물들을 배신한 것일까? 사실 권정달과 5공 핵심 인사들과의 악연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권정달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찍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전군의 비상령이 내렸을 때는 안국동 어딘가에서 얼큰이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권정달이 군사반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은 술 덕분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러나 이후 권정달은 보안사의 정보처장이 되며 하나회 핵심 인물들에게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회 멤버들은 목숨을 걸고 군사반란을 성공시켰지만 권정달은 반란 성공 이후 들어온 낙하산일 뿐이었죠. 그래서 허화평 등 전두환의 신임을 받던 이들은 권정달을 사사건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권정달은 청와대 입성도 노리고 있었는데 허화평과 허삼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정달이 5공의 실세였는지는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의 신복은 아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은 권정달은 민정당의 실력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력자는 무슨 놈의 실력자야. 기껏해야 바람잡이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스리어 등 전두환 측근들은 모든 책임을 권정달에게 돌렸습니다. 이에 권정달이 큰 배신감을 느끼며 복수를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재판 다음 해인 1996년 권정달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화려하게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1998년 한나라당 총재 경선에서 이한동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한동이 패배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대세론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난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반대했다. 난 이회창 총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후 권정달은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기에는 부인 도영심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남편이 민주당으로 가도록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권정달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안동 조선조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을 갖다 달라고 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안동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후 16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안동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권정달 의원은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도 안동 사람들이 찍어줄 줄 알았다. 하지만 당이 호남당이고 지역감정이 워낙 깊었던 탓인지 찍어주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권정달은 2001년부터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다가 2009년에 물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산업개발 사장을 역임했는데 한전산업개발의 최대 주주가 한국자유총연맹이었습니다. 권정달 총재의 말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땅과 건물밖에 없던 보수단체였지만 자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전산업개발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나던 2009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정달은 자유총연맹 총재 신분을 이용해 공금 10억 원을 횡령하고 5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1%만을 쓰고도 이 회사의 지분 51%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권정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권정달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을 보내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총연맹이 자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전산업개발을 샀는데 경영이 잘 풀려서 몇 천억 원의 이익이 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의 자금을 빌린 것을 돌려주고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자금 등을 모두 횡령이고 배임으로 몰아갔다. 수사의 초점이 기획된 것이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권정달은 2011년 안동권시 대종원 총재로 선출되어 활동했으며 2013년에는 안동성 소병원 이사장으로도 선임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권정달 의원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5공화국의 분명한 실세였으며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된 정치권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약은 없지만 권정달 의원은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아니었다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정승화 장군이 12.6 사건 현장에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12.12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승화 장군이 계엄사령관을 맡고도 불안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집행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